자, 아시안 게임이 이제 개막하고 폐막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많은 메달이 결정이 됐고 축구도 이제 곧 메달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우리 대표팀이 일본과 결승전을 치르는데요. 지난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에도 결승전을 맞붙었고, 한일전으로 치른 바 있는데 이번에도 일본과 맞붙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후 9시 7일이고요. 뭐 저희가 앞서서 이제 루턴타운 얘기를 했는데 토트넘 경기 얘기를 했는데 토트넘 루턴타운전 이후 30분 이후 그렇죠. 네. 토트넘 루턴타운전 킥오프가 8시 반 그리고 한일전이 9시 좀 약간 겹치는 형태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황룽 스포츠센터 스타디움에서 펼쳐지고요. 자, 일단 뭐 지난 경기 리뷰를 같이 좀 해보자면 우즈벡전 조금 뭐 불안하다 이런 얘기도 있긴 했는데 어쨌든 2대1로 승리를 하면서 결승전에 진출을 했습니다. 사실 뭐 앞서 워낙 이제 순항을 했고 다득점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가장 좀 까다로운 경기가 아니었나 싶기도 한데 사실 이 경기도 뭐 어쨌든 이른 시간 선제골을 넣었고 동점골을 빼앗기긴 했지만 다시 이제 금방 또 다시 앞서 나가는 골을 터뜨렸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리드를 빼앗기지 않은 상태로 경기를 잘 마쳤고요. 그런 걸 감안하면 뭐 엄청난 위기는 없이 잘 무사히 결승에 진출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조별리그에는 무실점 16득점 3연승이었고요. 이후 16강, 8강, 4강 합쳐도 실점은 단 2개.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멀티골 득점으로 승리를 거둔 우리 대표팀이었습니다. 네, 화력이 굉장히 좋죠. 6경기에서 25득점을 기록하고 있고요. 로테이션을 계속 황정범들 가동을 하고 있잖아요. 8강 중국전에도 그랬고 4강 우즈벡전도 그렇고 그 앞서 이제 16강도 그렇고 계속 이제 바꿔가면서 공격진이 크게 로테이션이 가동되는 상황에서도 모두가 다 득점 감각이 꽤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 제일은 역시 정우영 선수. 그렇죠. 역시 우영이들. 그렇죠. 네. 우영은 다 네. 옳다. 네. 정우영 선수가 7골 우즈베키스탄전에서도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7골을 넣었고 우리 팀 내 최다 득점일 뿐만 아니라 이 대회에서 현재 최다 득점을 기록하고 있고요. 조영욱 선수, 홍현석 선수, 백승호 선수가 각각 3골씩, 그리고 안재준, 엄원상 선수가 2골, 박재용, 고영준, 송민규, 그리고 수비수인 이재익, 이한범 선수가 1골씩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뭐 공격진의 활약도 좋지만 그 수비진도 굉장히 안정감을 보이고 있어요. 네, 와일드카드 뭐 박지섭 선수라던가 뭐 이한범 선수, 그리고 이번 대회에서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황재원 선수, 그리고 뭐 서령원 선수, 박규현 선수, 뭐 이런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수비도 6경기에서 2실점만 허용을 하고 있고 2실점 중에서도 프리킥 실점이 한 골 있었고요. 그리고 뭐 실수에 있었던 뭐 실점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사실상 뭐 공수에서 거의 뭐 훌륭한 완벽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상대팀 일본도 한번 살펴볼 텐데 일본도 일단 실점은 우리랑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한 경기 더 치르긴 했지만 6경기 17득점 2실점을 보이고 있는데 일본은 늘 그렇듯이 아시안게임 대표팀은 비교적 연령대가 어린 팀이 나옵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와일드카드도 이렇게 다 뽑으면서 할 수 있는 하는 이유가 국면제. 명확한 그게 있잖아요. 일본은 사실 그런 걸 신경 쓸 상황은 아니니까 사실 아시안 게임보다는 그 다음에 있을 더 큰 대회인 올림픽에 초점을 맞춰서 준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U22 선수 대표팀 쪽으로 이제 구성이 거의 된 상태고 와일드카드도 특별히 뽑지 않았고 이런 상황에서 좀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좀 낮고 이런 상황임에도 꽤 순항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도 3골씩 넣은 선수가 3명 있고요. 그래서 득점 분포가 고른 편이고 실점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좀 굉장히 순항해서 결승에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팀이 또 체력적으로 한국의 우위에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은 조별리그 3경기 다 치렀고 16강, 8강, 4강 특히 8강, 4강 중국 우즈베키스탄전에서 좀 만만치 않은 축구를 했잖아요. 축구를 만났잖아요. 뭐 전력에서 비등비등한 걸 넘어서서 좀 거친 축구도 많이 만났었고 이랬는데 일본은 일단 한 경기를 우리보다 덜 치렀습니다. 조별리그 구성이 3팀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을 포함해서 조별리그를 2경기만 치르고 올라왔고 또 4강 상대가 홍콩이었어요. 홍콩이 이란을 잡고 올라오면서 홍콩을 만났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전력차가 좀 난다고 볼 수 있는 팀을 만났기 때문에 이 경기를 앞두고도 로테이션을 크게 가동을 했습니다. 8강전과 4강전에 연이어 선발로 기용된 선수가 골키퍼를 포함해서 3명밖에 없을 정도로 큰 폭의 로테이션을 가동을 하면서 체력적 우위를 점한 채 이제 한국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게 진짜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무슨 대회인지. 네. 뭐 어디는 조별리그 두 팀이서 2경기만 하고. 네. 홀리멜 감독이 여자 축구 이야기지만 홀리멜 감독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니 공정한 대회를 만들어줘야지.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어떻게 팀마다 경기 수가 다른 상대에서 토너먼트 경기를 맞붙을 수 있냐. 그리고 어떻게 다른 팀 조 1위들은 다 2위를 만나는데 뭐 어떤 특히 우리가 그랬죠. 여자 축구가 1위로 올라왔는데 상대 조 1위를 만난다? 이것도 사실 이상하고 뭐 이런 면에서 좀 너무 이상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남자 축구도 마찬가지로 일본 당구는 한 경기를 덜 치르고 온 팀이랑 만나야 되니까 이게 좀 아쉽죠.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렇죠. 이 짤이 좀 생각. 네, 딱 거기에 적합한 네. 상황이 아닌가 네. 싶습니다. 그 뒤에 대사는 참아치지 네. 못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번 경기의 컨셉을 우리가 보면 뭐 우리 입장에서도 복수고 사실 일본의 입장에서도 복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뭐 일단 일본 입장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네. 앞서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난 대회 결승은 사실 우리가 맞붙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연장전 승부까지 펼쳤고 이승우 선수, 황희찬 선수, 이승우 선수가 나와! 그렇죠. 손흥민 선수가 처리하려고 했는데 내가 찰 거야 하면서 네. 골을 넣었고 황희찬 선수가 헤더골로 기억을 하는데 그 골을 넣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에다 아야세 선수가 만회골을 넣었지만 추가 득점을 못하면서 2대1로 경기가 끝난 상황이 있었는데 아마 일본은 그 대회에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고 또 그에 앞서서 인천 아시안 게임 때도 결승은 아니었지만 우리랑 토너먼트에서 만났었거든요. 그때도 네.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는 이번 대회에서 아시안 게임 대회에서 한국을 상대로 좀 이기는 경기를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가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는 여러 가지로 또 복수 의미가 좀 큽니다. 그렇죠. 자, 일단 작년 U23 아시안컵 때 0대3으로 패배를 했어요. 똑같이 황선홍 감독이 이끈 대회였죠. 물론 멤버 차이가 그때와 지금의 우리나라 대표팀 명단 차이가 큽니다. 변화가 많이 있긴 하지만 그때 뛰었던 선수들 뭐 이강인, 홍현석, 최준, 조영우 이런 선수들 현재도 대표팀에 몇 명 있는 선수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때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전 인터뷰 같은 거 나오는 것들 봐도 선수들이 좀 갚아주고 싶은 게 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경기에서 0대3으로 완패를 했던 것과 더불어서 우리나라가 최근에 성인 대표팀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죠. 예. 각급 대표팀 남자 경기에서 한동안 0대3 완패, 0대4로 진 적도 있고 완패를 계속 연이어 당했었잖아요. 사실 이강인 선수가 제로톱으로 기용이 됐었던 벤투 감독 체제에서 그 경기 그렇죠. 때도 0대3을 졌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0대3을 많이 졌었기 때문에 한국 이제 이걸 좀 되갚아주고 싶다? 한국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경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일단 상대 전적을 한번 살펴보면 U23 대표팀 기준으로 전체 전적이 비등비등한 편입니다. 7승 4무 6패. 우리나라가 근소하게 우위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아시안 게임 본선 전적만 살펴보면은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두 대회에서는 우리가 다 이겼었고 그걸 포함해서 7승 1패로 압도적인 우위입니다. 근데 이게 아시안 게임은 과거 아시안 게임 때는 이제 성인 대표팀들이 참가를 했었죠. 연령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뭐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가 7승 1패로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에도 어쨌든 한일전에 임하는 우리 선수들 또 동시에 일본 선수들의 그 마음가짐은 남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한일전이니까 네. 뭐 전력이 어떻고 간에 경기 결과는 쉽게 예단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금메달이 필요합니다. 뭐 한번 예상을 해볼까요? 점수를? 저는 사실 크게 이기면서 생각보다 쉽게 끝날 수도 있다고 봐요. 아 생각보다 싱거운 경기가 될 수 있다. 3대0 3대0 혹은 1대1 연장. 아예 쉽게 가거나 아니면 막 어렵게 이렇게 1대1 연장 페널티킥 봅니다. 페널티킥 마지막 키커 우리나라 누가 될 것 같나요? 5번 저는 마지막 득점자 우승을 결정짓는 전 6번 키커로 최준. 근데 그런 경우가 은근히 많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연장 승부를 펼치다 보면은 네. 교체 멤버도 많이 가동이 되고 또 앞순서에 잘 차는 선수들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결국 승부를 결정짓는 키커는 공격수들이나 이런 포지션보다는 뭐 사이드백이라고 이런 포지션이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굉장히 또 현실성이 있어 보이는 여러분 이 예측이 그냥 농으로 좀 받아들이세요. 재미입니다. 네. 저는 이제 어제 저희 크크크 방송에 3대1을 예상했는데 3대0 승리도 사실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당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복수의 의미를 네, 담아서. 딱 그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저는 지난 우즈벡전처럼 그 빠르게 세트 플레이 득점이 나오면 3대0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래서 사실 저도 이른 시간 득점이 나오면 우리가 다득점 승리를 거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전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우리 아시안 게임 금메달 기원하겠습니다.